청구인 대리인 전영호 변호사입니다. 중앙선관위 침탈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중앙선관위 침탈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령부대원 10명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시켰고 그 이후 경찰 115명을 동원하여 청사를 봉쇄하고 특전사 138명을 추가로 진입시켰습니다. 선관위에 침입한 계엄군은 당직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당직실에 가두는 등 행동을 통제하였고 전산실을 장악하여 서버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111명, 특전사 133명을 동원하여 선거연수원을 봉쇄하고 공수특전단 140명으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여 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이런 선거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행정부의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4.19 혁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분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3차 개정헌법에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관리기구는 법률상 기관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헌법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려고 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 공정성 침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행정부입니다. 이에 헌법은 행정부의 선거 간섭을 배제하고 견제할 권한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기관 간 기능적 권력 통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관위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관이자 기능적 권력 통제 장치로서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그 독립성은 법률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력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한 것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자체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기관의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물리적 영역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그 기관의 기능적 독립성도 담보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계엄군이 감시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런 감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거 관여 행위를 감시,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선관위의 물리적 영역 안에 계엄군이 침입했다는 것 자체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침해된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 제77조 3항은 계엄 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헌법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를 일반 행정사무로부터 분리해서 독립된 사무로 규정하였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하에서도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압수수색 등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77조 3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비상계엄 시 영장주의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조치는 계엄사령관이 공고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엄사령관에 의한 포고령이 공고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으로 돌아가 영장을 받아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은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 시스템 등 비밀로 유지되는 핵심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가 함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 정보는 설사 계엄하에서도 반드시 법관의 심사를 거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영장 없이 계엄군을 임의로 침입시켜 가장 핵심적인 정보까지 들여다보려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투입된 계엄군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을 감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직원들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합니다. 다른 한편 선관위 직원들이 기관 책임자들에게 연락해서 계엄군의 행위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선관위 차원에서 이런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배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선관위 직원들의 연락과 통신 수단을 모두 차단하여 선관위가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기회조차 없애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선관위 장악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단순한 스크리닝 목적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점검의 목적이었다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영장주의를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을 동원해 수사를 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의혹을 밝히면 될 일이고 2023년에 실시한 것처럼 국정원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면 될 일입니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던 김용현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다는 말을 했다.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말할 수 없어서 의혹을 해소하려면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보면 선관위 침탈의 첫 번째 목적은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 개인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혹을 밝혀보겠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까지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김용현은 여인영에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선관위 침탈은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엄을 먼저 선포하고 그 명분은 나중에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명분 없는 위헌적인 사실이 확인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 등에게는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 구금 계획을 감안하면 허위의 진술 증거까지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하려 한 위헌적 행위입니다.